냉장고를 샅샅이 뒤져서 애호박 리조또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간단한 리조또를 요청하셔서 집 냉장고를 뒤져보면 있을 법한 재료로 리조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조또의 리조는 이탈리아어로 쌀이라는 뜻인데요. 제대로 하려면 이탈리아 품종인 아르보리오나 카르나롤리를 쓰면 되지만 비싸고 흔하지도 않죠. 집에 이탈리아 쌀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가성비도 안 좋아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쉬운 신동진 품종이 쌀 크기도 그렇고 그나마 비스무리해서 리조또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대쌀 같은 다른 쌀 품종이라도 괜찮으니 집에 있는 쌀 사용하셔도 됩니다. 때마침 오늘 저는 신기하게도 집에 마침 신동진 쌀이 있어서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준비했습니다. 요 정도면 대충 2인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재료는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대충 위에 있는 분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클래식한 레시피에는 샤프란이 들어가지만 집에 샤프란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 싶어 집 냉장고에 샤프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견한 애호박을 샤프란 대신 넣어보겠습니다. 버터는 사실 이 양보다 두세 배는 더 넣어야 하지만 버터를 사놓는 걸 깜빡해서 오늘은 요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양파는 작게 스몰 다이스로 다져서 평소보다 조금 더 넣은 다음 살짝 단맛이 더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도 양파와 비슷한 크기와 양으로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파마산 치즈는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으로 갈아두시면 되고 좋아하신다면 마음껏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리조또를 익히려면 육수가 필요한데요. 매일 닭 육수나 소고기 육수를 끓이는 집은 없을 테니 편하게 액상 치킨 스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귀찮아서 치킨 스톡을 안 만들고 사서 씁니다. 역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시판 치킨 스톡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는 양이 적혀 있습니다. 대충 요대로 넣으시고 간을 보시면 간이 딱 맞을 텐데 이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리조또가 상당히 짜게 조리됩니다. 그래서 물을 더 넣어서 대충 1대 1.5에서 2 정도 되게 희석한 다음 끓여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리조또는 육수를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끓여야 하니 바닥이 넓은 프라이팬보다는 이런 소태팬이나 편수 냄비를 추천합니다. 프라이팬보다는 육수가 좀 덜 증발해서 리조또 조리할 때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물론 그냥 프라이팬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팬이 달궈졌다면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서너 스푼을 넣어주고 양파부터 넣고 볶아주려다가 그냥 애호박까지 한 번에 때려 넣어 수분이 날아가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 다음 쌀을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쌀은 물에 닿는 순간부터 물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안 씻는 것을 추천드리고 좀 찝찝하다 싶으시면 씻어서 나오는 쌀이 있으니 그거 사용하세요. 만약 씻었다면 물기를 싹 빼고 조금 말려서 사용하세요. 쌀을 볶을 때 필라프 만들 때처럼 완전히 볶는 건 아니고 쌀이 뜨겁게 데워질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쌀이 따뜻하게 데워졌다면 이제 화이트 와인을 종이컵 반 컵 정도 부어주세요. 딱히 비싼 와인은 필요 없고 달지 않은 저렴한 와인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와인 넣으면 당연히 맛있겠지만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와인의 풍미와 산미가 쌀에 흡수되면서 쌀에서 전분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알코올만 대충 날려주고 육수를 두어 국자씩 넣으면서 쌀을 익혀주세요. 육수를 부어준 다음 처음부터 전분 뽑아낸다고 마구 휘저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리조또가 너무 뻑뻑해져서 크리미한 질감과는 저 멀리 안녕하게 됩니다. 쌀이 눌지 않을 정도로 2~3분에 한 번씩 가볍게 저어가며 육수를 추가해줍니다. 쌀이 육수를 들이마시고 졸아들면 한 국자 넣고를 반복해서 쌀을 익혀주세요. 간이 되어 있는 액상 치킨 스톡을 사용했으니만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익힌 다음 간과 맛을 봐주세요. 너무 짜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간이 대충 맞으면 육수 대신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물론 싱거우시면 계속 육수 넣으면서 조절해주세요. 물론 마지막에 치즈가 들어갈 것을 고려해서 간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한국 쌀을 기준으로 대충 15분 정도 익히시면 이탈리아식 알덴테가 되는데 이런 식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드시면 밥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을 더 익혀서 18분 정도의 얼추 한국인 입맛에 맞게 살짝 식감 있는 느낌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버터와 갈아놓은 파마산 치즈를 넣고 1분 정도 뜸을 들이면서 녹여줍니다. 버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보다 두세 배는 더 넣어주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뚜껑을 열고 잘 섞은 다음 소금과 후추로 마지막 간을 맞추고 마무리 유화작용인 만테카레를 하기에는 좀 뻑뻑하다 싶으시면 뜨거운 물을 추가해 섞어준 다음 크리미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서 만테카레를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팬을 마구 흔들어 제끼면서 만테카레를 해주셔도 됩니다. 만테카레는 버터를 넣고 휘저으면 크리미해진다고 해서 스페인어인 만테카에서 나왔지만 요즘은 그냥 물과 기름을 섞어 소스를 크리미하게 만드는 유화작용을 한다고 할 때 보통 쓰입니다. 이렇게 찹찹 소리가
나도록 만테카레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뻑뻑해질 때마다 뜨거운 물을 조금 추가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버터를 더 넣었다면 완전 크리미하게 잘 되었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플레이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는 가운데가 살짝 온폭한 것을 사용해주시고 리조또를 담은 뒤 접시 바닥을 궁디 팡팡 해주시면서 평평하게 펴주세요. 리조또가 뭉쳐있으면 퍼지면서 쌀의 식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짝 흘러내리면서 뻑뻑하지는 않지만 마치 크림 섞은 듯하게 부드럽게 완성되었다면 잘 된 거니 윙크 한 방 때려주세요. 마무리로 볶음버섯도 좋고 루꼴라나 상추를 잘게 찢어 토핑으로 올려도 좋습니다. 식초나 신버터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적당한 산미를 위해 토마토 두어 조각까지 올려주시게 되면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리조또의 완성입니다. 한국 빼고는 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쌀을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탈리아 음식이니만큼 포크로 먹겠습니다. 크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크림을 넣은 것처럼 부드럽고 쌀도 한국 사람 기준으로 적당히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루꼴라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고 특히 토마토와 먹으니 국밥에 깍두기 때리는 것처럼 상당히 맛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이태리 감성을 즐길 수도 있으니 해보시길 바라면서 클래식한 이탈리아 집밥도 올해는 좀 많이 올려야 되겠군요. 그럼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